물론 연화장애 재활치료 너무 좋죠. 그리고 작업치료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스페셜한 치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읽진 않고 저의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작업치료사가 연화 재활을 왜 하느냐,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지만 되느냐, 그게 저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 연화 재활을 받는 그 환자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연화 재활, 저희가 흡인이라고 하잖아요. 음식물이나 음료 같은 거를 먹고 나서 식도로 타고 가서 뭐 위로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잘못하면 폐로 들어가서 폐렴이 발생되고, 뭐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막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서 연화 재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이거를 일상생활로 봐야 되거든요. 제가 작업에 대해서 그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작업이 도대체 뭐냐, 오큐페이션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 영상의 결론이 뭐였냐면은, 작업은 일상생활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연화 재활을 받으시는 분들이, 연화 재활, 연화 치료를 저희한테 받으시는 분들이 이거를 왜 하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이거에 대한 목적이 폐렴 안 걸리게 하려고, 아스피레이션, 흡인 이런 거를 안 나오게 하려고가 아닌 거죠. 이 연화 재활을 받으시는 분들은, 나는 좀 더 다양한 음식을 먹고 싶고, 많은 음식을 먹고 싶고,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다면은 내가 뭔가를 이제 먹고 싶은 거를 사가지고 나는 그걸 먹을 거야 라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먹는 걸로 가지고 봐야지 이게 뭔가 흡인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 연화 재활을 한다는 거는 저는 이게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피곤부엉님께서 교과서적인 내용보다 현실적이라 놀랍네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이 연화 재활도 접근을, 그래서 이 작업치료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학생분들이. 그리고 지금 전연차 선생님들도 이거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가야 돼요. 작업의 뜻을 모르니까 뭐 친구들이 너 뭐 무슨 학과 갔어 이렇게 물어보거나, 뭐 너 지금 하는 일이 뭐야 그러면은 작업치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다들 모르죠. 작업치료가 뭐야? 그러면은 다들 하는 얘기가 물리치료사랑 똑같은 일에, 비슷한 일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물리치료는 물리적인 걸로 치료를 하고, 언어치료는 언어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그럼 작업치료도 작업을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작업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학생분들도 이거를 몰라요. 분명히 작업치료에 대한 정의를 배웠는데 작업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작업이 뭔지를.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은 외국에서는 occupation이라는 단어를 뭐 자주 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작업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솔직히 많이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업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게 또 웃긴 거는, 제가 영상에 올렸지만 이게 인터넷에서 작업을 찾으면은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작업을 어떻게 찾느냐면은 occupation이라는 단어를 영영사전으로 찾아봐야 돼요. 그거를 이제 알면은, 작업치료에서 말하는 그 작업이 일상생활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을 가지고 환자분들의 일상생활을 위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연화 재활이 흡인이라든지 기능들을 위해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저희가 그 먹는 거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있잖아요. eating, feeding 이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능적인 것들을 치료하고 나서 괜찮아진다면은 다양한 음식들을 들여보면서 또 평가하고, 그 사람이 많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게끔 해줘야죠. 그래야만 이제 집에 가서 뭐 김치도 먹고, 뭐 찌개도 먹고, 국도 먹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흡인? 이러한 것들? 뭐 폐렴? 이런 것만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이 집에 가서 다양한 음식들을 먹어보는 그런 시도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집에 가서 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병원 가서 이런 것 좀 어떻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돈을 내고 했는데, 그거를 알려주고 해주는 사람이 작업치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치료사들이 그거를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제가 조금 이제 흥분한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진짜 모르긴 해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기능적인 것들만 보고 활동 이런 것들만 보지, 그러니까 작업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런 게 저는 문제인 것 같고, 또 가장 궁금한 거는 저희가 병원에서 그 일상생활 같은 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연하재활이 당연히 거기에 속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왜 이 연하재활만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 습관화가 됐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그 사람이 중요시 하는 게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미 있는 활동 이런 것들이라면서요, 일상생활이. 그런데 왜 이것만 이렇게 빠져나왔을까요? 연하재활이. 물론 이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많이 얻었고 치료적으로 굉장히 좋다는 거를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왜 어째서 이 연하재활만 이렇게 나왔는지, 저는 이 연하재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 이거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ADL. 그러니까 이 연하재활도 결국 eating, eat, 먹는 거, 여기에 이렇게 속하는 건데 왜 이 연하재활은 왜 여기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거 혼자만 이렇게 하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옷 입기 치료도 따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샤워하기 치료, 뭐 양말 신기,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우리가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것들도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정작 중요한 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제가 작업치료사고 이런 잘못된 점들을 말하면서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은 내 얼굴에 침 뱉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내 얼굴에 침을 뱉어서 그게 묻어야만 닦잖아요. 그런데 닦지도 않으면은 계속 그 더러운 채로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비판적인 생각이 물론 다 좋다고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필요할 땐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ADL 일상생활이라는 것에서 왜 요것만 달랑 빠져나와서 이 일상생활에 중요한 것들이 정말 많은데, 막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많은데 왜 요것만 이렇게 달랑 나와가지고 그저 이상하죠? 저희 교수님들도 현실적으로 연하로 돈 번다고,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연하 치료가 비싸다라는 얘기잖아요,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왜 비싸냐라는 거죠. 이게 비싸야 되는 거 아니에요? ADL? 비싸야지. 이게 중요한 건데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그 피곤보험님 교수님들이 연하로 돈 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를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저는 그렇게 들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